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결승 3번기 중 두 번째 대국 시작합니다.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 결승 1국이 두어졌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승리했는데요. 어제 대국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두 선수가 만났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한판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는 신진서 선수가 최근에 보여주었던 강력한 모습을 결승 1국에서는 잘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박정환 구단에게 밀렸고 박정환 구단이 일방적으로 좀 승리를 가져간 한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결승 2국이 들어갈 텐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주최 주관하는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피셔 방식인데요. 피셔 방식이라면 사실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인데 피셔 방식 치고는 30분에 30초라면 좀 긴 방식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결승 1국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자, 결국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결승에서 만났고요. 첫 번째 대국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8강에서부터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신진서 선수는 25연승, 박정환 선수는 16연승을 기록하면서 정말 질 줄 몰랐던 두 선수였는데요. 지금은 연승이 깨진 채로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결승전에 임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정환 선수가 결승 1국에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대진표를 또 오랜만에 보니까 참 산 넘어 산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두 선수 모두 그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특히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지현 선수에게도 그랬고 또 진시영 선수에게도 위기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결국 결승에 올라왔고요. 참 재미있는 점이 이 최근의 기세로 보면 두 선수가 정말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질 것 같지 않은 두 선수가 만나니까 어느 한쪽은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주 강력한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야겠는데요. 프로필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정말 질 것 같지 않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상하게 박정환 선수 앞에 서면 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랭킹 면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몇 개월 전부터 한국 랭킹 1위 자리를 꿰차면서 지금 박정환 선수를 어떻게 보면 역전시킨 상황인데요. 상대 전적면에서는 과거에 많은 판수를 패했고 어제까지도 패하면서 지금까지 통산 전적에서 밀리고 게다가 6연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더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신진서 선수가 좀 박정환 선수와 만나게 되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기분도 좀 들거든요. 분명 약간 의식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박정환 선수의 바둑 자체가 굉장히 반면 운영을 노련하게 하면서 상대의 아주 작은 실수를 잘 꼬집어 들어가는데 신진서 선수가 분명 강력한 바둑을 보여주긴 하지만 한 판에 걸쳐서 한 번 정도는 상대에게 찬스를 내준다 이런 순간이 박정환 구단을 만나면 좀 있는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이 그것을 잘 파고들면서 어제도 노련하게 판세를 이끌어 갔습니다. 네. 자, 결승 3번기 중 두 번째 대국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승리한 상태에서 신진서 선수는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두 선수 대국장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결승전 두 번째 대국 시작합니다.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의 모습인데요. 25연승 끝에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비수 신진서 선수입니다. 고루고루 좋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바둑이 끝나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지 이제 해맑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랭킹 1위 자리를 꿰차서 그런지 뭔가 포스가 느껴집니다. 네. 자, 결승전 첫 번째 대국에서 승리한 박정환 선수입니다. 박정환 선수 하면 무결점이죠. 네. 박정환 구단의 무결점에 신진서 선수가 비수를 꽂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결승 1국처럼 무결점으로 완벽한 내용을 박정환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결승 2국 기대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바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결승 3번기 중 두 번째 대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군부 마법 TV대 마스터 결선 중국 심판 맡은 천풍조 부장입니다. 여기 앞서 중국 중에 대해 천풍조 심판위원회 대국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실서 방식으로 소비 시간은 각 30분, 추가 시간은 30분. 그럼 지금부터 제2국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셔 방식이죠. 각자 30분에 한 수가 두어질 때마다 30초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박정환 구단은 상대적으로 대국 시간에 임박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신진서 선수는 좀 일찍 대국장에 도착을 해서 그 건물 위쪽에 있는 국가대표실에서 동료 기사들과 함께 포석 연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준비한 포석이 그대로 나올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3-3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석을 짜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가 신진서 선수의 흑번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100번이 확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쪽으로 3-3 침투를 하는군요. 3-3이긴 했으나 반대쪽 3-3이 나왔고요. 사실 백 모양은 화점으로 똑같지만 흙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이쪽 소목이 두어졌을 때에는 이쪽 3-3을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그에 대한 포석을 준비를 네. 하고 있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살짝 비틀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그걸 알았던 것일까요? 일단 이 형태에서 이쪽으로 틀어막고 여기를 둘 때 뭐 이렇게 늘거나 이렇게 날짜로 씌우거나 이런 게 보통인데요. 네.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일단 연구한 형태랑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뭐 여기서 무난한 선택을 한다면 역시 이쪽을 걸치는 수나 뭐 이쪽 3-3 들어가는 수, 이쪽을 걸치는 수,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무난한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승 1국을 내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신진 선수 더욱 좀 신중하고 간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원래 대국전에 포석을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진서 구단인데 평소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설현준 선수나 신민준 선수와 함께 포석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더 인류 기사일수록 특히 포석 부분이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만회할 그런 확률이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좀 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최정상권에 있는 선수들끼리 대국에서는 초반 포석을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두 선수 정말 최근에 보면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포스를 네.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는데 그랬던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대결이기도 하고요. 네. 흔히 이제 그 세계 축구를 논할 때 호날두, 메시 선수를 신계로 놓고 네. 그 외 인간계 최강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바둑계로 국한해서 보면 박정환, 신진서 구단이 신계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전성기의 이세돌 구단이 그 랭킹 포인트가 한 9,700, 9,80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최전성기 시절에 랭킹 점수가 만점에 오르는 것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모두 만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거 뭐 신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지금 기록한 점수는 역대 최고 점수이고요. 그런 신진서 구단이 이상하리 많지 뭐 중국의 커제, 천야오에 그리고 한국의 박정환 구단을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에 약간 그 상대 전적에서 밀렸던 부분은 신진서 구단이 한국 랭킹 1위 자리를 꿰차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박정환 구단이 결승 1국에서는 늘 그랬듯이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굉장히 노련한 반면 운영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무결점 바둑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좀 승리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판을 굉장히 노련하게 짜 나간다라는 느낌이고요. 일단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좋은 수를 많이 둔다거나 강력하게 상대를 압박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두는데 굉장히 판을 잘 노련하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잘 짜가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입니다. 반대로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좀 강하게 압박을 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겨버린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선수이고요. 그런 것이 박정환 선수에겐 좀 안 통하는 걸까요? 네, 신진서 구단의 그 강력한 압박이 박정환 구단이 볼 때는 그 작은 빈틈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적은 그랬고요. 뭐 결승전이 어느 쪽이 우승할지 저희는 중립을 지켜야겠지만 네. 오늘 대국만큼은 왠지 신진서 구단 이겨서 바둑 팬분들께서 이 강력한 두 선수가 결승 최종국에서 네. 다시 한번 만나는 모습을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한 판이라도 더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네. 두 선수가 25연승과 16연승을 각각 달렸을 때 그 중간중간에 중국의 초일류 기사들을 상대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대회에서의 정말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특히 또 올해 농심배에서 두 선수가 나란히도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네, 이번 농심배는 또 정말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뭐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동우 선수, 김지석 선수, 원성진 선수 최강의 라인업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배 지금 8강전에도 박정환, 신진서 구단이 김지석 선수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확실히 현재 한국 바둑계를 끌고 가는 정점에 서 있는 두 기사가 결승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 쪽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가장 간명한 진행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가장 쉽습니다. 네. 서로에게 간명한 정석인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아주 단조로운 포석이 될 것 같고요. 다른 길을 백이 선택을 한다면 여기를 한 칸 띄고 같이 한 칸 띄면 이쪽을 다가서서 이 한 점을 압박하면서 이쪽의 벽을 이용해서 싸우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쪽을 둬서 이렇게 들어가는 진행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선택이 다 있고 방금 보여드린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한다면 그냥 두는 걸까요? 네, 그냥 두고 여기를 붙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끼워서 싸우는 이런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진서 선수 생각이 뭐 분명히 많아질 텐데 다 비껴갔네요. 가장 이것도 뭐 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상 쪽에 하나 걸쳐 두긴 했지만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우하 쪽에서 네. 처리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박정환 구단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안 받았다가는 백이 한 칸 띄고 흑이 여기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싸웠을 때 백돌의 위치가 아주 좋은 자리에 하나 네. 있은 채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흑이 다른 곳을 둔다면 이 교환 자체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자는 뜻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신진서 구단이 중반전에는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초반에 이 선수가 두는 걸 보면 정말 그 신진서 구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하게 많이 판을 짭니다. 힘을 좀 비축해 두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선수가 워낙 그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이다 보니까 굳이 초반에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초반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뭐 워낙 긴 싸움이니까요. 네. 하지만 뭐 중반 전투력 면에서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두 선수를 굳이 따지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지 말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신진서 구단은 이기는 바둑인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은 지지 않는 바둑인 것 같습니다. 뭔가 비슷한가요?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진서 구단과 좀 더 노련하게 잘 두는 바둑을 보여주는 박정환 구단. 확실히 정점에 있는 두 선수지만 그 주는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상변 쪽으로 벌릴까요? 그게 가장 무난한데요. 이쪽 부분을 두 칸을 둔다든지, 역시 두 칸입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벌린다든지 그런 수가 유력했는데 실전은 두 칸으로 차분하게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또 즐겨 쓰던 수법 중 하나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수를 유행시킨 것은 이창호 구단이었고요. 예전에 좀 많이 두던 때 이창호 구단은 100번으로 많이 뒀었고요. 저런 데를 두고 나서 이제 3-3을 들어가면 그 당시에 이제 아래로 미는 수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이었었죠. 네, 있고 한 칸 띄고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좋아했던 형태입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이 이쪽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건드린다면 3-3일지 아니면 이쪽 협공할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쪽 아니면 뭐 여기 다가서는 수 아니면 이제 부분적으로 풀어간다면 이쪽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건너 붙인다든지. 바로 어제 1국에서도 같은 모양이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붙여갔을 때는 지금은 평소와는 다르게 여기 흑돌이 먼저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흑이 이쪽을 늘거나 젖혀서 싸우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초반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수들이 많은데요. 시청자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수들을 예측하고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지목을 한 수가 3-3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네. 저수를 63%의 확률로 많은 분들이 지목해 주셨습니다. 역시 3-3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 눈에 들어오는 자리고 저기 3-3을 들어간다고 해도 뭐 이상할 것은 없는데요. 네. 왠지 신진서 구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를 둘 확률이 좀 낮다고 보는 이유가 박정환 구단이 지금 두 칸을 벌렸을 때는 3-3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인데 네. 저기를 뒀다는 것은 뭔가 상대가 원하는 바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왠지 저는 3-3에 안 들어갈 것 같은 확률이 좀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3-3을 들어가는 수를 선택을 하면요. 여기 3-3을 들어가는 선택을 하면 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우아기 쪽의 형태입니다. 두 칸이 벌려져 있는 형태인데요. 네, 지금은 확실히 넘는 게 아니라 있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배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띄었을 때 이쪽이 지금 자체로 백이 낮게 치우쳐 있는데 그 상태에서 또 한 번 낮게 벌리게 되는 이 선택을 한다면 왠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이 수를 선택할지 이 수가 이상하진 않은데 왠지 저는 이 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수가 아니라면 이쪽을 두거나 이쪽을 다가서거나 그런 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뭔가 시선은 지금 이쪽 부분을 보고는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 저는 여기를 지목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 정말 이것저것
많이 그려보고 있다라는 게 참 이렇게도 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초반부터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신진서 구단의 색깔은 아니기 때문에 네. 왠지 박정환 구단을 좀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의식을 안 하려고 하지만 의식도 될 거예요. 양걸침 쪽인데 한 칸 위로 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아기에 있는 삼선 벌림을 좀 의식을 했을까요? 네, 지금 4개의 인공지능 그래프, 승률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엘프고만이 흑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백 쪽이 조금 우세한 포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진행이라면 뭐 큰 의미 없이 그냥 5대5의 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이 두었을 때 흑도 보통은 붙여서 응수를 하는데요. 네, 지금도 같이 응수를 할까요? 똑같이? 붙이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붙여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전투적인 수를 선택을 한다면 여기를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올라오게 만들어서 가르고 싸웠을 때 흑돌이 여기 하나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이용하는 작전이 됩니다. 지금 그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 예전에 과거에는 이런 수가 쓰이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달리는 수가 쓰였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수라서 이 수는 좀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네, 4개의 인공지능이 동시에 형세 분석을 해주니까요. 저것을 비교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로 기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미니고와 릴라 제로일 것 같습니다. 4개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돌바람 같은 경우에는 국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네. 다른 3개의 인공지능과의 차이점일 것 같고요. 엘프고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입니다. 다른 인공지능이 한 7대3 승부라고 할 때 엘프고만은 뭐 9대1 승부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한 수 한 수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그런 네. 인공지능이라서 엘프고를 기사들이 예전에는 가장 많이 사용했다가 최근에는 릴라 제로 쪽을 오히려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다음 한 수가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고는 그 이세돌 구단과의 승부로 잘 알려져 있는 알파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꽤 뭔가 신뢰성을 주는 그런 인공지능이기도 하고요. 네. 네, 역시 강렬한 선택을 했고요. 두 가지 중에 좀 더 강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상변에 먼저 한번 흑이 두 칸을 벌렸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강력한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백이 움직여서 싸우는 것은 충분히 전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갑자기 우상귀에서 전투가 일어나겠는데요. 네, 전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네, 흑도 백을 가르고 나오는 것이 일감이 되겠고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교환을 할지 안 할지도 하나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투를 시작하는 게 과거의 어떤 정석과도 같은 형태인데,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어깨 짚어서 이렇게 붙이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 젖히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진행일지, 아니면 여기 한 점은 제압을 하더라도 여기 한 점이 다치기 때문에 이 백도를 좀 더 중시하기 위해서 그 교환 없이 뭐 그냥 어깨 짚고 붙인다거나 이런 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깨 짚는 수의 의미는 그냥 붙였을 때는 흑이 여기를 젖히면 백이 좀 느리게 둬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급소 자리도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못 젖히게 만들기 네. 위해서 미리 이 교환을 하나 시켜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막는 게 가능하니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를 막았을 때 흑돌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하나 어깨 짚고 붙이는 것은 상용 맥점입니다.
참 국내 무대에서 상대가 누구든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두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장구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어색하다고나 할까요? 네. 지금 또그 시청자분들의 예측이 반상에 뜨고 있는데요. 일단 2선에 젖히는 수를 50% 분들께서 절반의 분들께서 그 수를 예측을 해주셨고요. 3-3 들어가는 수를 또 많이 예측을 했네요. 그리고 하나의 또 예측할 수 있었던 어깨 짚기까지. 네. 이때는 또 받는 방법밖에 없겠죠. 네, 지금은 반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반발을 한다면 한 칸 뛰는 것이지만 2점을 제압하더라도 지금 한 점 쪽 제압당하는 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렇게 막는 한 수로 보였습니다. 네. 여전히 우상 쪽의 교환을 좀 고민을 하는 걸까요? 우상 교환을 하고 나서 갖다 붙일지 아니면 그냥 갖다 붙일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교환을 안 했을 때 흙은 뭐 우상귀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부분적으로는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내려서는 것이지만 지금 장면에서는 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네. 이 수보다는 차라리 뭐 이쪽을 민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수가 나올 것 같고요. 백도 한 점을 살리면서 이런 식으로 두면 일단은 여기 눌러간 자세가 괜찮아서 서로 둘만한 진행으로 보입니다. 결국 교환하네요. 여기서 찝나요? 네. 그곳을 교환시킬지 안 시킬지가 최대의 관심거리였는데 네. 교환시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흙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여기를 단수 칠지 내려설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네. 하게 됩니다. 더 타이트한 수법은 단수를 치는 것이지만 이 패맛이 생각보다 껄끄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단수 쳤을 때는 백돌의 근거를 좀 더 강력하게 빼앗는 의미는 있지만 반대로 백돌이 흙이 이런 데 한 칸 띄고 백돌을 강하게 압박했을 때 내려서져 있다면 잡히는 형태가 여기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패가 남아 있습니다. 서로 부담되는 수법은 여기 단수 치는 수이고요. 서로 무난하게 진행을 시킨다면 여기를 늘어서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신진서 구단이 여기까지 늘면서 이제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를 내려섰을 때 붙이는 게 무난한 수이지만 붙였을 때 흙이 여기 젖히는 것도 눈에 확 들어오기 네. 때문에 흙도 우상귀 자세가 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만약 여기서 이제 이쪽까지 늘고 버틴다면 네, 여기를 늘고 버틴다면 뭔가 좀 더 바둑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딱 둘 중 하나인데 박정환 구단이 장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극단적인 엘프고 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른 인공지능이 5대5라고 보고 있고 뭐 약간 근소하게 흙이 좋나라고 생각하는데 엘프고는 벌써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단수 치는 것을 더 많이 예측을 해주셨네요. 네, 이것은 정말 딱 5대5인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도 그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장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수순을 또 많이 그려보고 있을 거예요. 몇 수 두어지지 않았지만 이 두 선수의 좀 기싸움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어떤 폭풍 전야 같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는 상대가 아주 작은 빈틈만 보여도 그대로 찔러 들어가서 네. 이제 승리를 쟁취하는 것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줄이는 게 아마 두 선수의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할 테고요. 네. 특히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박정환 구단에게 지금까지 작은 빈틈을 줬을 때 그걸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진서 구단은 뭔가 상대를 제압하는 바둑이었다면 오늘은 스스로 실수를 좀 줄이려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판단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단수 쳐야 할지 늘어야 할지.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지금 그쪽을 찝고 따냈기 때문에 먼저 친 것이 아니라 찝고 따냈기 때문에 상대의 공을 넘겨서 더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느는 것과 단수 치는 것이 이 바둑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박정환 선수는 느는 것을 선택했고요. 네. 느는 것이 좀 박정환 선수다운 선택이다. 전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늘었을 때는 여기까지 백이 버티는 건 네. 우측까지 버티는 건 좀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여기를 늘었을 확률이 높고요. 네. 백도 예측 같은 대로 이제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흑이 이제 여기를 젖히는 선택을 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뭐 다른 선택을 하면 위쪽을 밀거나 뭐 이런 데를 두거나 이런 선택도 있긴 있는데요. 약간 뒷맛이 고약하고요. 가장 무난한 수는 여기 젖히는 수입니다. 위로 미는 선택을 한다면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수에 조금 매력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흑돌이 이곳에 없을 때에는 여기를 들여다보면 백은 항상 돌파를 준비해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네. 여기를 밀어서 둔다면 들여다보는 게 아주 기분 좋은 교환이 되면서 나중에 이런 식의 공격이 강력해집니다. 끼워 이어요? 그 수는 약간 의외입니다. 자, 이렇게 수는, 끼우자 AI 그래프도 바로 좀 바뀌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끼우는 수는 좀 예측을 못했습니다. 두더라도 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제자리 걸음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를 내려서는 것을 방비한 의미는 있는데요. 여기 네. 내려서면 이쪽을 밀어서 다음에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과 여기 들여다보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백이 이 상태에서 좀 곤란하다. 이게 박정환 구단의 생각일 텐데요. 네. 그래서 백은 여기를 늘 수가 없고 백이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흑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한다. 이게 이제 흑의 생각입니다. 의도는 알겠으나 뭔가 백도 이 장면에서는 어떤 반발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턴 기회가 좀 온 거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는 조금 더 상변의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참 늘고 싶긴 하죠. 네. 그전에는 늘었을 때 이런 데를 흑이 한 칸 띄었으면 이 교환이 없을 때는 흑이 한 칸 띄면 백에 나오는 행마가 거북했지만 지금 일단 한 템포는 흑을 쉬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고 이런 데를 이어서 둔다면 눌렸을 때 이런 싸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백이 만약에 늘지 못한다면 백도 좀 별것이 없는 형태가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늘지 못하면 결국은 약점을 지키는 쪽으로 손이 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밀리는 게 워낙 아프고요.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흑이 차분하게 지키고 나서 나중에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노리면 형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또 여기를 늘 수 없다면 백이 네.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박정환 구단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신진서 구단도 느는 쪽을 최우선으로 아마 고려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선수가 7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어떤 세대 교체라고 한다면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이제 꺾으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아직 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긴 시간 동안 약 5년 동안 랭킹 1위 자리를 유지했기 네. 때문에 뭐 절대 벌써 건자를 넘겨줄 생각은 없습니다. 항상 그 앞선
그 한 세대 앞에 1인자와 그 뒤에서 1인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기사와의 만남은 늘 흥미롭습니다. 아, 역시 늘었어요. 늘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그 뒤의 수순을 생각하느라 좀 시간을 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밀어갔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진서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최강의 버팀수가 나왔기 때문에 공략을 들어갈 텐데요. 네. 자, 박정환 선수의 다음 한 수는 어디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결승전 두 번째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랭킹 최고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두 선수의 결승 2국이고요. 지금 초반에 무난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막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수는 역시나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밀어가면서 이쪽에 한 칸 띄어서 위쪽에 있는 백도를 끊어가는 것과 백이 이쪽 부분을 지키면 이렇게 날일자를 가서 이 두 점을 압박하는 것,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도 지금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행마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미는 수가 아니면 아예 그냥 떠오르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박정환 구단 신중합니다.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미는 수가 아니라면 뭐 여기 끊는 수 정도일 텐데요. 거기를 한 칸 띄어요? 사실 당장은 약점이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받아두고 싶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거기를 뒀다는 것은 박정환 구단이 신경 썼던 것이 여기를 밀면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하고 이렇게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지켜서 네. 여기를 덮어 씌웠을 때 이 교환을 바탕으로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자세가 나온다면 이게 좀 싫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했을 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줄 때 밀고 이렇게 받는 이 정도의 자세가 되죠. 이게 실속이 없다라는 판단에 이제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기 백돌이 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아까보다도 더 좋은 자세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이거는 덮어 씌웠을 때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여기를 돌파하는 자세가 나오지만 지금은 백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얼추 넘어가는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뛰는군요. 저는 저 교환은 뭔가 손해가 아닐까 싶었는데 교환을 시키네요. 흙이 뛴 자리를 정말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게다가 지금 아예 여기 덮어 씌우는 수는 뭐 머릿속에서 배제한 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 성공이죠.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늘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다면 최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다 해내고도 이쪽 부분에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초반에 신진서 구단이 잘 풀었습니다. 이제는 좌상귀에 있는 백돌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좌상 쪽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쪽을 두다 말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하고요. 이제는 여차하면 백이 여기를 한 점을 잡아서 흑돌이 곤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처리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쪽 부분을 처리를 한다면 여기가 정말 두고 싶은 자리가 되었죠. 그전에는 이쪽을 견들이면서 이제 타겟을 할 확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쪽에 흑돌이 온 상황이라면 초반에 보여드린 그 강력한 싸움을 백이 걸어가긴 좀 무리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잡거나 혹은 뭐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끊거나 모두 이 흑돌이 강하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고요. 그럼 백은 그냥 중앙으로 여길 붙여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 상변을 다가서는 수가 흑의 근거를 빼앗는 요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쪽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할지. 그런데 그쪽을 둔다면 어떻게 둘까요? 그것도 어렵네요. 모양은 젖혀야 되는데 네. 젖히면 젖혔을 때, 네, 둘 데가 없다고 봤습니다. 젖히면 여기를 젖혔을 때 다음이 좀 없네요.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하나 단수치고 이쪽을 꽉 이으면 여기를 끼워서 약점을 노리는 것과 이쪽 부분의 단점이 맛보기가 돼서 백이 곤란합니다. 지금 실시간 바둑 팬분들의 네. 예측은 여기저기 많이 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수들을 이제 풀이를 하면요. 일단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는 안 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단수를 아래에서 치고 갔을 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끊지 않아도 흑돌이 연결은 돼 있으니까요. 네. 여기 단수를 맞았을 때 형태가 이미 좀 당했다는 형태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는 어깨집기를 선택을 했는데요. 아래쪽을 밀어갈 확률이 80%. 저는 한 95% 돼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혹시나 많은 분들이 이 수를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어깨집기는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여기를 그냥 덮어씌우는 수가 뭐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백이 이렇게 받으면 뭐 그렇게 다음 강력한 위력 있는 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서부터 이제 접근을 해서요. 여기를 밀면 이쪽을 밀면 한 칸을 띄어서 이제 두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까보다 자세가 더 좋고 백을 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도 생각하는 걸 보니 혹시 반대쪽으로 미는 것도 좀 그려보는 걸까요? 반대쪽으로 민다면 약간 이제 떨리는 전투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밀었을 때 흑이 이 교환만으로도 이미 이쪽 전투에서 좀 득이 됐기 때문에 이러고 덮어 씌운다든지 아니면 뭐 더 강력하게 여기를 틀어 막고 싸운다든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뭔가 미는 수보다는 이쪽이 유력해 보이긴 한데요. 아예 반발입니까? 이건 꽤 센 반발 아닌가요? 네, 강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금 초반엔 신진서 구단이 확실히 좀 잘 풀어간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환 구단의 어깨 짚는 수에 대해서 강한 반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어깨 짚을 때 받지 않는다면 막히는 것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이쪽 막는 것을 두었을 때는 일단 당장은 그래도 좀 백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이쪽 부분을 넣는 게 선수입니다. 안 받으면 이번에는 여기를 붙여서 이 흑돌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게다가 이거 하나 찔러두고 여기를 넣으면 좀 더 좋은 자세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흑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나서 다시 여기를 밀어가고 넣을 때 뭐 이런 데 날일자로 처리를 한다면 일단 백의 자세가 좋습니다. 네. 젖히고 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돌파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 젖혀둔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먼저 중앙을 뒀을 때 강도가 훨씬 약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박정환 구단이 거의 여기 뚫지 않을까 싶은데요. 뚫고 밀어 올리면 늘어나고 뭐 젖히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강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백도 젖히고 늘었다는 것은 역시 눌리기 싫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네. 중앙 쪽에서 눌리는 게 싫었던 신진서 구단이 기세에 반발을 했고요. 대신에 지금 누가 얇은지를 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흑도 여기가 지금 미생이고 여기도 완벽하진 않은 자세에서 한 번 더 밀어갑니까? 지금 여기 돌파되는 순간 백도 세 곳이 전부 엮이기 때문에 국면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도 모든 인공지능이 백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릴라 제로 같은 경우에는 꽤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늘거나 한 칸 띄거나 실제로 지금은 가장 유력한 수가 바둑 팬분들께서 예측해 주신 저 세 수 중에 이 수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이 수는 인터넷에서 이 수를 두었다면 마우스 미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 돌파하는 자세를 좋게 만들어주기 네. 때문에 이 수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늘거나 한 칸 띄거나 이 두 가지는 다 가능합니다. 역시 두 점머리를 맞는 것은 좀 아플까요? 네, 지금 손을 뺐을 때는 여기를 얻어맞는 자세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그쪽을 나오긴 나와야 합니다. 일단 둘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나아갈지. 지금 장면에서 여기 끊는 것을 노리는 것도 흙이 그냥 가만히 여기를 늘기만 해도 여기를 하나 단수치고 늘 때 여기를 늘기만 해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백 모양이 좀 무너지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귀 쪽에 있는 흑돌을 잡으러 가는 것은 여기 찝힘을 당해서 오히려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다시 뒤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여기 끊는 자체가 당장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역시 중앙 쪽으로 실전처럼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 역시 그 수를 선택하나요? 네, 지금은 선수를 빨리 뽑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환을 해서 선수로 크게 약점을 지켰고요. 빈 삼각이긴 하지만 백 모양도 좀 무너지기도 했고요. 네.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어떤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여기 틀어막는 쪽을 갈지 아니면 상변의 백돌에 대해서 먼저 성공을 가할지 둘 중 하나인데요. 왠지 느낌은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쪽을 둬서 백을 밀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한 칸 뛰어나온다면 오히려 행마가 좋습니다. 백이 풀어나가야 되는 국면이 되겠고요. 네. 아, 역시 네. 틀어막는 선택을 좀 할까요? 네, 지금 그 선택이 좋아 보이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일단 강하게 반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바둑은 네. 백이 불리하진 않지만 훨씬 복잡해져서 그냥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부터 바둑이 제대로 시작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엮인 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또 공격을 해도 어떤 돌을 공격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정도의 네. 복잡한 전투이고요. 둘 수 있다면 이제 젖히고 싶은데 젖혔을 때는 백이 당장 끊어왔을 때 이 싸움을 봐야 합니다. 뭔가 가능할 것 같죠? 이렇게 나온다면 여길 끊어도 이쪽을 끊고 이렇게 단수 쳐서 나왔을 때 당장 축이기 때문에 백이 끊기는 좀 어렵습니다. 흙은 늘거나 젖히거나인데 뭔가 강력하게 둔다면 젖히는 수가 유력해 보입니다. 늘었네요. 그렇다면 젖힌다면 이쪽 미는 걸 통해서 흙이 여기를 호구로 받았을 때 중앙 쪽이 치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우하귀 백돌, 우변 흑돌, 우상귀에 있는 흑돌, 백돌 모두 다 좀 미생인 채로 바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한 칸 뛰는 수는 당연한 한 수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흑이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오히려 초반에는 백이 좀 잘 시작을 했는데 이쪽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박정환 구단이 좀 득점을 올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진서 구단이 반발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싸움이 지금 뭔가 백이 좀 더 피곤한 전투로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를 어깨 짚어서 적절한 테스트를 상대에게 했던 것이 지금 주요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진서 구단이 화를 내면서부터 뭔가 지금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도 살짝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오히려 자신의 도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타겟을 나가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호구 자세를 내어주고 싶지 않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급소 형태를 당해도 지금 이쪽 부근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튼튼하게 쌍립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중앙 쪽이 봉쇄가 안 될 바에는 흑이 이 자세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백이 여기를 호구 치거나 뭐 날일자로 가거나 했을 때 여기 나와 끊는 약점이 있어서 흑돌이 결국은 이제 이쪽 부분을 받아야 된다면 여기가 마늘모보다는 이쪽이 더 우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둑은 이제부터일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면 아까는 백 쪽이 한 6대4 정도, 지금은 흑 쪽이 5대5에서 6대4 정도 우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절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신진서 선수가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행동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네, 바둑 팬분들께서 예측해 주시는 수 지금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셋 다 아닙니다. 자, 들여다보면서 흑돌을 연결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당연했는데요. 근데 지키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들여다봐서 지키는 게 가장 단단하게 지키는 형태이고요. 백이 받을 때 이렇게 두면 이게 가장 단단하게 지키는 형태입니다. 그 교환 자체가 이 102칸 벌린 곳, 이곳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백은 그 교환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 한 칸 띄었다가 여기 들여다보면 당하고 받을 때 그러고 나서 여기 끊는 걸 당하면 이거 정말 너무 아프죠. 잊기가 싫죠. 네, 뭐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단번에 바둑은 흑의 우세로 이어집니다. 있는 교환을 해야 할까요? 상변의 흑도를 생각하면 사실 있는 교환을 해야 나중에 재차 공격 가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역시 있는 네, 선택을 하네요. 이어놓은 선택을 하네요. 이어놓고 중앙 쪽으로 한 칸 띄어 나오는 수가 보통입니다. 한 칸 네. 띄거나 이제 마늘 모아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일 텐데요. 자, 이제 상변 백돌은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쪽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단 백이 좀 실리적으로 잃는 게 있죠. 네. 그 잃었던 것을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지 지금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백이 여기를 나와 끊으면 이 흑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또 여기는 백이 여기를 내려서면 이 흑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흑이 이런데 급소 찔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백돌이 못 살아 있고 지금 여기 흑이 젖히면 이 백돌 곤마잖아요. 이 형태는 자체로 곤마고요. 여기도 어떻게 될지 지금 너무 많은 돌이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국면이고요. 확실한 것은 극 초반에 약간의 우세를 만들어냈던 신진서 구단이 이쪽 싸움에서는 살짝 포인트를 잃어서 이젠 박정환 구단도 해볼 만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변에 뚫어간 형태가 흑이 좀 자세가 좋은 것 같고요. 네. 우변 쪽을 뚫어간 것을 계속해서 손을 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 꼬부린 수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네. 서로 두고 싶은 곳이 정말 많네요. 네.
여기 한 점 잡는 것과 여기 내려서는 것, 뭐 흑의 입장에서 이제 젖히는 게 될 텐데요. 이런 자리에서 너무 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과 이곳에 흑돌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흑은 다 살아있고 백만 넓어서 백이 정말 피곤한 바둑이 됩니다. 네. 어디일까요? 딱 이 세 군데 중에 하나 두고 싶은데요. 이곳, 이곳, 이곳. 아, 정말 명당인 자리들만 있는데요. 네. 자, 전부 나의 도를 지키면서 상대방 도를 공격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꼬부리면 지금 이 백돌 같은 경우에는 한 수로 제압당하는 형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백이 이런 데 이제 한 점을 잡고 흑을 탈출하게 만들고 나서 재차 여기까지 내려서서 이 흑돌을 공략하고 하면 갑자기 뭐 주도권이 백쪽에 넘어왔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꼬부리는 수를 좀 나중에 선택을 할까요? 정말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 다른 큰 자리가 많아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또 여기를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하면 백이 이 백도를 탈출시키는 행마가 나온다면 그 교환 자체가 이득이겠지만 뭔가 이 세 점 쪽을 먼저 공략해 들어가는 그런 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데 붙여서 기대기 전법으로 이 세 점 쪽을 압박하는 이런 수가 꽤 유력해 보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처음 머릿속에 들어왔던 수는 이 수인데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중앙전은 조금 손을 떼야 되는 장면이긴 할까요? 중앙에서 먼저 이 백도를 뭐 어떻게 공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씌워도 이렇게 한 칸 뛰는 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흑도를 둘러치고 이쪽으로 나와도 여기를 나온다면 오히려 여기 나와 끊었을 때 강도가 더 세지기 때문에 당장 흑이 이쪽 부분에 행마하는 것은 좀 애매해 보입니다. 백이 이쪽 한 칸 뛰는 선택을 했다면 이런 데를 들여다봐서 바로 압박을 하고 이제 중앙 쪽을 전개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백의 입장에선 서로 다음이 없는 곳으로 돌이 향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다른 쪽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수를 가장 많이 예측하고 계실지 보겠습니다. 지금 나란히 20%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이 세 군데 말고도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비슷한 정도의 확률로 밀어가는 수, 붙이는 수, 젖히는 수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선 젖히는 수도 참 매력적이고요. 네, 아주 매력적입니다. 반대로 백이 늘었을 때에는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수를 많이 선택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되고요. 여기 붙인 수와 민 수는 사실 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 수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한다면 있는 수가 좀 더 유력해 보이고요. 상변 쪽을 선택한다면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 젖히는 수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 조금 더 중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과연 박정환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정환 선수 이대국 들어서 가장 지금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대국자 모두 그렇게 장고파에 속하는 기사는 아닙니다. 보통 상대보다는 좀 더 빠르게 선택을 많이 하는 선수들인데 신진서 구단은 초반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박정환 구단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생각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약 보름에서 한 달 전쯤의 두 기사의 그 전적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는 정말 누구와 두어도 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포스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물론 기세가 엄청나긴 합니다만 그 기세가 살짝은 좀 꺾인 수그러든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국수 300배에서 중국의 천야웨이 구단에게 25연승이 깨졌고요. 박정환 구단은 KBS 바둑왕전에서 신예 기사 박현수 선수에게 16연승 질주가 막혔습니다. 사실 그걸 끝까지 또 끌고 나가기란 정말 힘들었을 거고요. 네, 연승을 하면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 부담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요. 신진서 구단의 25연승은 역대급 그 바둑계에서의 연승 기록에서도 꽤 위쪽에 위치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네. 지금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지금 일단 이 3점 쪽을 선택하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점 쪽을 선택할 때 이제 꼬부리는 수를 선택을 하더라도 여기 꼬부리는 수를 선택을 하더라도 이 3점을 당장 백이 받기보다 방치한 채 먼저 공격을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데를 백이 선택을 했을 때 좀 더 연관성 있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한 칸 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꼬부린 것보다는 여기를 뒀을 때가 이수와 좀 더 호응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중앙 쪽에 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백도 그렇다면 중앙을 안 막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중앙을 막히지 않으려면 뭐 여기를 밀거나 이쪽을 붙이거나 하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행마를 해야 되고요. 근데 뭔가 이 교환을 빨리 해두고 싶네요. 지금 앞선 상황에서도 여기를 있는 게 좋은 자리였던 만큼 흑이 조만간에 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백이 하나 찔러 둠으로 해서 그 교환 자체가 흑이 받았을 때 눈 모양을 훨씬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형태에서는 바깥쪽이 봉쇄가 됐을 때 흑이 이어서 살면 흑집이 7집이 확정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교환을 시키면 흑이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둬서 나중에 중앙 쪽이 막혔다라고 치면요. 결국 이런 식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집이 3집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교환을 하나 아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중앙 쪽 한 칸을 선택을 했고요. 이러면 기분 좋게 여기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역시 흑의 중앙 한 칸을 좀 의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실리적으로도 이 선에 넣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중앙 쪽으로 어쨌든 흑이 한 번 더 행마를 펼친 상황에서 여기를 늘기에는 중앙 싸움 자체가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피했고요. 네, 지금 이 싸움을 피한 채 상변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강요를 하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이 하나 들여다보고 여기를 젖히겠죠. 일단 흑 입장에서는 별다른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나왔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상황에서는 일단 저기 젖히는 자리가 원래도 두고 싶었는데 상대가 조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니까 뭐 시원하게 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수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이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였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역시 뭐 별 고민 없이 그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신진서 구단 지금 일단 실리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콤비네이션이 나올지 자, 여전히 돌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네, 역시 일단 하나 찌르고요. 네. 저 교환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끊더라도요. 네, 안 끊더라도 하나 교환을 해둠으로 해서 나중에 흑이 한 점을 연결하고 살았을 때 이득입니다. 뭔가 여기 미는 것은 여기 한 칸 뛰는 게 너무 모양이 딱 제격이기 때문에 다음에 찝는 것까지 들으니까요. 네, 한 점을 끊어 잡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나오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럼 잡았습니다. 잡는 선택을 합니다. 단순 그냥 끊어 잡는 끝내기가 아니에요. 네, 백돌을 살리고 있고 흑돌의 근거를 빼앗고 있고 지금은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요처이고요. 중앙을 박정환 구단이 아까는 이렇게 날짜로 받는 수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약간 변해서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 이외에 다른 수를 생각한다면 뭐 이런데 한 칸 띄는 수 충분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찌르면 여기 찝는 게 선수 교환이 되면서 네. 이렇게 젖히는 자세가 그럴듯합니다. 중앙 쪽으로 어떻게 행마를 할지 고민되는 장면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